자, 반갑습니다. 제가 젤센입니다. 또 웃어봐. 해석기하학이라는 거 좀 아까 우리가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형을 잘 못하면 결국 뒤에 가서 뒷심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앞으로 수능을 대비해서 또 3학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해석기하학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고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도형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논증기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증기하라는 것은 식으로만 문제를 풀죠. 예? 몇 대 몇은 몇 대 몇, 뭐 문자 X로 놓고 막 이렇게 푸는 것들이야. 물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기하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고1 때 직선,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배웠지. 그 원이라는 것을 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야. 원을. 맞지? 그거를 숙제를 푼 사람이 데카르트야.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한 건 아니야. 근데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좌표평면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자로 놓다 보니까 이제 원이라는 애를 수, 즉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지. 알겠지? 근데 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걸로 바꿨냐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꾼 거야. 그치? 원의 정의가 뭐지?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지. 한번 해봐.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네, 이런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하지요. 이 정의를 갖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정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좌표평면을 결합을 시켜서 좌표평면과 도형의 정의를 결합을 시켜서 수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우리가 해석기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기하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를 봤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온 거를 도형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도형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도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즉 도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냐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방식이냐, 즉 논증적으로 갈 것이냐 해석기하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래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기하학이라는 것은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적인 역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예를 들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삼각형의 비례식, 원주각, 중심각, 원과 비례, 접선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알아들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외워지지도 않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뭐 머리가 그렇게 확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기하학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부를 하시고 여러 번 머릿속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해석기하학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이걸 뭘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봅시다. 이제 절대값 x-2, 그지? 더하기 절대값 x, 이거 숫자를 간단하게 하자. 1과 2가 있다. 네. 요것이 2분의 1이다. 요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야. 봐봐. 사람이 있잖아. 사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사람 머리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아주 비범한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대수학이라는 게 있죠. 대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해석계약 하면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다 다루게 될 텐데. 물론 포인트는 해석계합니다. 대수학이라는 건 얘를 뭘로 보는 거냐면 숫자로 보는 거야, 숫자. 수로. 그러니까 수로 보는 겁니다. 수로 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잘려서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대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3학년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대수학, 해석학 다시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대수학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즉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럴 때 잘 들어야 돼.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다항식으로 고치셔야 돼. 다항식으로 고친다라는 건 뭐냐면 분모에 x가 있거나 루트 안에 x가 있거나 가우스 기호나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아시겠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 일단. 알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요 구간을 나누죠, 이렇게. 그죠? 선생님 누차 강조했지. 수집합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된다?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수집합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어지죠. 그쵸?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음수죠. 그죠? 네. 음수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분의 몇이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죠? 예, 따라서 x는 몇이 돼요?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 4분의 5가 요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맞죠? 이해 갑니까? 얘는 여탕에 남자애가 들어온 거야. 이게 난리 나지,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근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x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요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앞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건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 얘가 2분의 1인데요. 요거 돌아가시죠? 그죠? 그 요거 계산해 주시면 뭐가 돼요, 이거? 1은 2분의 1이다. 말이 돼? 네, 그러면 요건 무슨 소리야? 따라해봐. 요 구간에서 말도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만족하는 x값이 없다는 소리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없다. 맞죠? 요번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을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2x는 요거 3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7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x는 몇이 되냐면 4분의 7인데요. 얘가 애석하게도 2보다 작습니다. 얘는 또 여자애가 남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없지? 없잖아. 그러면 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함정,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죠. 분명히 내가 구해서 답이 나왔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이과 애들은 무연근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풀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아주 잘 이해하는 거예요. 동양 애들은 이거 잘해요. 이거 잘 이해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겹단 말이야. 왜 지겹냐면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그럼 정말 짜증날 거 아니야. 인정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막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가 뜩하니 이제 저기 천장 보다가 팔이 날아가는 거 봤다가 이거 좌표평행 하다가 이게 뭐 이거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기라는 걸 하게 돼요. 해석학. 네. 두 번째가 이제 해석하기. 해석학 하면은 우리가 일단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함수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그죠? 함수. 여러분들 함수를 배울 때 사실 1학년 저도 가르칠 때요. 함수를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 일단 수강생이 자꾸 줄어.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로 가르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는데 이 함수의 등장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저와 같은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푼다 그럴 때 위치비교라는 개념이 나와. 따라해봐. 위치비교. 네, 요거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요 위치비교라는 거는 수능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100% 나와, 이거. 반드시 나와. 위치비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거를 두 개 함수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 함수로. 그러니까 요렇게 fx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를 2분의 1이라고 놉니다. 됐죠? 이렇게 나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봐봐. 얘는 절대값이 붙은 이제 1차 함수죠. 왜 1차야? 전체만 지가 1차잖아. 맞지? 그러면 1차식은 그래프가 뭐죠? 직선이죠.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야?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 탈레스인지 레스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탈레스. 뭐 하여간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양을 여행을 하고 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원전 그게 2세기 정도 된답니다. 네, 2세기인지 3세기인지 뭐. 아무튼 기원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 이 사람이 동양을 탁 이제 여행하고 오면서 광야에서 일성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두 마디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두 마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네. 제가 그걸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의 시조이자 수학의 시조야.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고 수학의 아버지도 탈레스야. 얘가 왜 시조가 됐냐면 얘가 탁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요거 저기 윤리를 배우는 철학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철학적인 얘기가 돼요. 둘째,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다가 땅바닥에다 점 두 개를 탁 찍고 직선을 쫙 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선의 결정 조건은 두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직선을 생각해 봅시다. 직선을 그릴 때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결정이 나버리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네. 자, 외워봅시다. 직선의 결정 조건. 두 점.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는 요렇게 표현하겠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탈레스가 한 얘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한 개밖에 없어, 요거. 그래서 수학의 아버지가 된 거야. 시죠. 그리고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밖에 없다. 네. 요거는 한참 후에 증명이 됩니다. 한참 후에. 예. 즉, 해석학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증명이 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라는 것은 직선을 그릴 때 우리는 두 점만 알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걸 또 구간으로 나눠서 막 그릴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려봅시다. 두 점만 알면 되는데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되는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x 이퀄 1을 넣어봅니다. x 이퀄 1 대입하면 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지. 띵띵띵.
네, 요점. 다음에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몇이니? 1이지. 그래서 2일 때 몇이다? 1이다. 네. 여기죠. 그럼 요 사이에서 아무 일 없으니까 이어주시면 되죠? 됐죠?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되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다음에 또 3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요것이 뭐니?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gx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나죠. y는 gx 이꼴 2분의 1. 만나니 안 만나니? 근이 있어 없어?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근이 없는 게 눈에 보이지? 할 것도 없지? 따라서 뭐라 그래?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짓이 웃기지 이제? 그지? 마치 일기를 5살 때 쓴 일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 그런데 1년 전 일기를 쓰면 되게 쪽팔려. 어떻게 해서 저런 일기를 썼나? 아유, 참,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대수학하고 해석학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얘가 다가 되는 건 아니죠. 대수는 기본입니다. 저게 바뀔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게. 그러나 생각을 훨씬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미치비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더니 훨씬 쉬웠더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점을 다시 하면 세 번째 생각을 우리가 해석 기하학이라고 생각합시다. 해석 기하학. 요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제 해석 기하학하면 이제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2분의 1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x를 얘를 이제 뭐로 보는 거냐면 아까 수로 봤지? 수로 봤지? 좀 아까 뭘로 본 거야? 함수로 봤지? 니네한테 익숙한 용어로 함수로 봤어? 요번에는 얘를 뭘로 보냐면 도형으로 보는 거야. 도형. 도형하면 별거 없잖아. 점선면 아니니 기본 구성이. 맞아 안 맞아? 그럼 절대값 x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면 요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야. x-0 절대값 x-0 요렇게 바라봐서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요. 요렇죠. 만약에 절대값 5 빼기 3이다 이거야. 요거나 3 빼기 5나 같다 이 말이죠. 요거 결국 몇이 돼요 이거? 2가 되죠?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여기가 3이고 4가 되고 5가 되죠? 그럼 요 길이를 나타내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 얘가 가니?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뭐로 보는 거야 이제? 도형으로 보는 거야. 거리로. 따라해봐. 거리. 좋아. 그럼 얘를 이렇게 읽는 거야. 따라해봐. 3부터 5까지의 거리가 2다. 여기서 보면 5에서 3까지의 거리가 2다. 요거지. 그럼 내가 요거를 x로 바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3에서 x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지. 얘가? 요거 알아듣겠어 이제?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지. 읽을 때 이렇게 되네. 자, 어디에서? 1에서 x까지의 거리 더하기. 그지? 2에서 x까지의 거리를 더했어. 그랬더니 2분의 1이래. 인정해? 자, 같이 읽어보자. 1에서 x까지의 거리와 2에서 x까지의 거리의 합이 2분의 1이다. 읽어서? 머리에 들어와? 좋아. 그러면 이거 이제 보자. 자, 그러면 말이지. 이제 여기서 수직선 딱 긋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요. 거리의 합이 몇이래? 2분의 1이래. 그러면 일단 여기 있다고 쳐봐. 어이구 이거 말도 안 돼요. 일단 거리가 요거는 1이 넘지. 여기 왔어. 여기 오면 거리의 합이 무조건 1이지. 여기 넘어갔어. 거리의 합이 무조건 1보다 크지. 거리의 합이 2분의 1이 되는 x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 안 하지? 그럼 요 그림만 달랑 그려보면 끝났지?
해가 없다라는 거. 알아들었어? 자, 요와 같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해석기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대상을 우리가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는 거지. 알겠니? 그럼 니네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식으로 풀 것이냐, 그래프로 풀 것이냐, 아니면 요와 같은 해석기하학 같은 개념으로 풀 것이냐. 그치? 요것들을 끊임없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뭔지 감이 좀 오니? 자, 수를 뭘로 본다? 도형으로 보는 거야. 점, 선, 길이, 거리, 원, 삼각형, 직선, 아시겠지? 타원, 포물선,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보는 것이죠. 아시겠지? 그 도형을 뭐를 이용해서? 좌표평면이라는 도구,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해석기하는 이런 거죠. 자, 점이 있어. 점이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요거를 요 점을 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1. 그래 안 그래? 좌표평면으로 딱 그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띵띵띵띵띵 요 점은 수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알아들었냐? 그래서 점, 선, 면 이런 거를 뭐를 이용해서? 수직선 또는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수로 바꿔주고, 그치? 그것도 수로 표현된 걸 도형으로 볼 줄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머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학적 머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갑시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당분간은 아주 해피하게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잘 머리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1번 문제. A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5고 B점이 3이에요. 그죠? 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1차원이죠. 1차원. 1차원은 수직선입니다. 네,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거서 마이너스 5, 3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의 거리. 됐지?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 됐지? 그래서 몇이 된다? 8이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1차원의 선은 수직선이고 1차원의 거리, 1차원의 거리, 즉 수직선에서의 거리,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건 이과 애들은 무조건 거의 다 거리를 뜻한다,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은 길이, 거리, 요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이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로 갑시다. 세 번째 문제는 2차원입니다, 이제. 네. 마이너스 1,2, B점이 5, 마이너스 3. 자,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공식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점을 하나 찍습니다. A점이 있고 x1, y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점이 x2, y2입니다.
자, 이제 이거 들으면서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또 건방을 떨고 안 듣고 이러시면 안 돼.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으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 거리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얘하고 각을 갖습니다. 그죠? 각이 있죠? 그러니까 요 거리를 이거 절대값식으로 뭐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바꿉니다. 바꿔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도형의 해법에서 일단 스타트.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상선이라는 거야. 따라해봐.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 예, 요런 세 개의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 요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이제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도형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도형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이 이 도형의 사고방식이야. 자, 연역적 추론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연역적 추론입니다. 연역적 추론.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역적이라는 건 필연적인 관계, 필연적 관계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필연적인 관계. 자, 요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소설과 이 중국,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요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뭐 옛날에 왕성했던 나라죠. 근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학을 보면 일단 추리소설이 없어요, 동양엔. 뻥친다고? 요즘 근대 말고 옛날 고대 소설 중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추리 소설이 없어요, 우리나라. 또 없는 게 있어요. 비극 소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나 사랑에다 죽는다, 이건 불쌍해서 못 써요. 네, 못 씁니다. 그리고요, 인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아시아가. 물론 서양도 그렇지만, 봐봐. 이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냐면, 도인이란 말이 있지, 도인. 도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 니네 중국 영화를 보면, 매트릭스도 그 중국 영화 보고 찍은 거 아니니? 사실 일본 만화하고, 막 총알도 피하고 그러잖아, 애들이. 인간이. 서양에선 절대 없는 일이야, 그게. 자,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소설이나, 고대 소설이나,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고대 소설 중에서 비극 소설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거죠. 관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축지법을 써서 금방 어딘가 달려갈 수도 있고요. 길동이는 구름도 타고 다니고요. 예, 그리고 별주부전에서 보면 간도 띄워놓고 들어갑니다. 예, 요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그리고 춘향전에서도 내가 들은 바로는 성춘향과 이 이도령이 연한이신데 굉장히 양반 집안이랍니다. 두 집안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이 심청가 뒤쪽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로 끝난답니다. 둘이 사랑하다가 못해서 죽는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져갖고 영꽃으로 또 다시 나와서 왕비가 되시죠 또. 이런 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야. 서양은 그게 안 돼. 서양은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니니?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신들을 쫙 만드는 거야.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쫙 만든 게 그리스 신화지. 걔네는 인간이 못하는 거는 전부 신격화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동양은 기하학을 안 했고 서양은 기하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 기하학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 아시겠지? 무슨 소리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각삼각형이야.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니? 바꿀 수 있니? 못 바꾸지? 못 바꾸잖아. 얘네는 고대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을 하지. 그래서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알았지? 신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냐? 있긴 있죠. 근데 달라요. 달라요.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할 때 이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를 긋는 이유는 필연적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네. 필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긋게 되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세 내각이합이 몇 도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거 증명할 때 무슨 공식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 해봐. 연장선 긋고 평행선 긋고 동의각 갖고 억각 갖고 싹도 하면 180도. 맞지? 얘가 아니? 단 두 개의 선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죠? 인정해 안 해?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상선을 안 긋는 사람은 도형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형이 나오면 반드시 가상선을 긋을 생각을 머릿속에 하셔야 되는 거야. 안 긋더라도. 필요 없더라도. 항상 가상선을 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식을 유도하는 거 이렇죠. 야, 이거 각이 있으니까 이거 못 구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내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가상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인정하니? 그러면 이제 이쪽에 좌표가 얘가 뭐가 되냐면 x1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리면 얘가 x2가 되잖아. 됐지? 그 다음 이렇게 내려주면 뭐가 돼? y2가 되고 이렇게 내려주면 y1이 되지. 그치? 그래서 요 거리는 절대값 x2-x1이다. 네, 요 순서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요쪽 거리는 절대값 y2-y1이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 L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네, 요렇게 공식을 유도하잖아. 맞아 안 맞아? 됐지?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외우는 그것도 뭐 중요한데 저런 공식을 만들 때도 뭘 거서 만들어? 가상선을 거서 무슨 관계? 필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 필연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이지. 알아들었어요? 네,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요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6이죠. 6제곱 요거에서 요거 빼면 5니까 5의 제곱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루트 6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